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2분 뉴스 친구들 어떻습니까? 예, 좀 재미있죠, 일단. 예, 대빵 아저씨라고 그랬어요. 예, 오래간만에 듣는 이 대빵 아저씨, 재밌네요. 예, 대빵.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글쎄,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이런 친구들이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길도 열어주고 또 장소도 만들어주고 하는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까 댓글 보내주신 분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옛날에는 위증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사실 검찰이 바로 뭐 수사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검찰지들한테 조금만 불리한 얘기를 해도 그냥 위증이라고 그냥 수사를 해버리죠. 그래서 뭐 위증 얘기가 안 나오면은 다른 거 이것저것 다 끌고 와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별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증이라고 수사가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엉뚱한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서 마침내는 이 사람이 이 감옥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죠. 사실상 증인에 대해서 협박,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일들을 참 재판부가 제대로 걸러주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제가 본 걸로는요,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도 차마 하지 않던 짓들인데 이 검찰이 미쳐도 단단히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이 어떤 사건에서 한 발이라도 물러서게 된다면, 사실상 패배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라고 이런 짓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님께서는 깡패예요 완전이라고 하셨는데 네, 깡패죠. 하얀머리님께서는 재판의 증언자 젊은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이분 뉴스 친구들을 또 응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시니까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에 대한 직접 신문을 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 유동규에 대한 직접 신문에서 아마도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유동규가 입증해 버린 이재명의 알리바이입니다. 자, 사실 이 비슷한 상황은 지난해 김용 부원장 재판 과정에서도 벌어졌던 겁니다. 유동규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늘상 쓰는 수법이 있습니다.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시장실에 가서 직접 보고했다. 이재명도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가 뭐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특혜를 준 거든 혹은 지가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뭐 뇌물을 받은 거든 이 모든 것은 다 이재명의 승인, 묵인, 보고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가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지들이 지가 유동규 지가 받아 먹은 뇌물을 다 이재명 대표한테 덮어 씌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업자들은 나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이재명한테 준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중에서 조금 띄어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뭐 큰 죄가 되지 않고 진짜 큰 죄는 이재명이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게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이기도 하고요. 유동규는 바로 이 프레임에 아주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유동규의 이 같은 주장이 처절하게 박살이 납니다. 오히려 유동규가 그동안 계속 뭐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시장실 가서 직접 말했다, 심지어 시장실에 가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내가 말해줬다 라고 한 얘기들이 사실상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버립니다. 결국에 이재명의 무고함이 유동규의 입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다, 입증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 대목을 우리 언론들은 아무도 보도를 안 합니다. 보도를 한 곳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죠. 마치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이재명이 했다. 이런 식의 내용밖에 안 나와요. 아주 많이 진전된 것이.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보고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동규의 진술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고 유동규가 받은 뇌물이 이재명의 것이었다라는 그런 검찰의 프레임이 아작났다라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것일 수도 있고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엉터리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언론들이 지금 다 꼬라지가 이래요. 뭔가 제대로 제대로 취재하고 살펴보고 검토해 볼 생각은 하지 않고 검사들이 떠버려주는 얘기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래놓고도 기자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기자들의 수준이나 자질이 추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곤조도 없어졌어 이제. 하나같이 조선일보 졸졸졸졸 뒤만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놈들 뿐인 것 같아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 아니 적어도 저희 때만 해도요. 조선일보 왜 따라가냐 라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조선일보가 저렇게 썼다? 그럼 나는 조금이라도 다르게 써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있었을지언정 그대로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 되게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끄러운 줄을 몰라. 도대체 이것들이 무슨 기자야? 그런 식으로 한 애들은 기자가 아니라 차라리 AI한테 맡기죠. AI한테 조선일보 기사 딱 주면서 야 대충 알아서 티 안 나게 뺏겨 써봐. 요새 AI가 더 잘해요. 그런 애들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고? 참.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백현동, 대장동, 위례지구, 성남FC 요 사건들이 모두 병합되어 있는 사건이죠. 오늘 재판은 유동규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이 반대 신문 3일째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 유동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조금 더 하루 정도 더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판부가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오늘로 마무리를 지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유동규가 그동안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검찰하고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오만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의 증인신문은 꽤 오래 길게 받아줬으면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3일로 무조건 마무리 짓겠다? 이거는 사실상 재판부의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누구 말 맞다나 이거는요 기피 신청감이에요. 자, 뭐 여하튼
오늘 이재명 대표 측이 유동규에 대한 증인 신문, 반대 신문을 진행하면서 핵심적으로 공격을 한 것은 유동규가 대면 보고를 했다. 이재명 대표한테 대면 보고를 했다라고 주장한 대목이었습니다. 유동규는요, 정말 몇 가지에 상당히 집착을 합니다. 돈을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전달만 해줬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받은 돈을 김용한테 줬다, 정진상한테 줬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 자기는 스쳐 지나가는 버스 정류장일 뿐 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지. 처음에는 이재명한테 돈을 줬다고 했다가 그 얘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김용, 정진상한테 돈 줬다. 근데 김용, 정진상한테 준 거는 이재명한테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억지를 쓰죠. 근데 그런 억지를 쓰면서도 검찰도 그렇고 유동규도 그렇고 그게 억지라는 걸 모르겠냐고. 억지라는 걸 지들도 알지. 지들도 찝찝하지.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동규가 이 유동규가 대장동 업자들한테 여러 가지 뭐 특혜도 주고 특혜의 대가로 뇌물도 받았는데 이 모든 사실을 다 이재명 대표한테 떠넘기려고 한다. 자, 떠넘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보고를 했다. 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유동규가 특혜 주고 뇌물 받고 한 이 과정을 이재명도 다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자, 특혜 주고 뇌물 받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다 알고 있다, 보고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뇌물을 묵인했다거나 적어도 묵인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그 뇌물이 사실상 최종 목적지는 이재명이다라는 전제하에서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동규는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쭉 펴온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고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뭐 언제는 무슨 일로 보고했다, 언제는 어떻게 해서 보고를 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내가 보고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뭐 이렇게 얘기했고 내가 이렇게 보고하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대답했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유동규한테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 보고한 게 그러면 언젠데? 그날이 언젠데? 그날이 언젠데?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가 버벅댑니다. 자, 그날 오전에 갔니? 오후에 갔니? 이재명이 그때 어떻게 뭘 하고 있었니? 이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딴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한테가 아니고 정진상한테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을 바꿔요. 또는 그게 오전이었나 오후였나 헷갈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게 내가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라면서 막 뭐 장황하게 다른 얘기를 떠버립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증언을 한 애는 신빙성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은 그런 유동규의 주장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줬고 앞서 이 조병구 부장판사는 그런 이 유동규의 헛소리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또 판단을 내렸어. 무슨 개소리냐고.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믿을 수 있다?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냐고요. 자, 여하튼 이런 식의 구조를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작살을 냈습니다. 유동규의 진술이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거였다. 유동규는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거의 오늘 뭐 선명하게 드러냈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자, 유동규가 평소 때 자기한테 불리한 재판이 진행된다거나 지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면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만큼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못합니다. 깐족거리기는 하죠. 자,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와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서 명백한 증거 앞에서 오두방정을 떨어봤자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만 더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에 입을 다문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동규는 툭하면 시장실에 보고했다라는 말로 자신의 그 혐의를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했다라는 건 뭘 말해? 특혜를 준 거는 내 뜻이 아니라 시장의 뜻이었고 뇌물도 시장의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즉 유동규가 자신의 이 뇌물 범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래 언제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했는데 라고 하면은 말이 바뀝니다.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또는 정진상한테 보고했다. 근데 정진상한테 보고한 게 바로 이재명한테 보고한 거다. 요렇게 어거지를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통의 경우 그냥 시정 잡배들의 싸움박질에도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다음부터 얘 말은 안 믿지. 근데 이게 법정에서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데 판사 검사들이 이 사람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유동규의 이런 식의 발언, 툭하면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는 그 김문기 관련된 재판, 김문기 잘 모른다라고 했다는 그 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유동규는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를 수 없는 것이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갔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다. 대면 보고를 했다. 보고를 해서 모를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대면 보고가 총 3번 정도 있었는데 김문기만 간 게 아니라 정영학이라든지 또 다른 성남도시공사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죠.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 물으면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2016년 4월에도 보고를 갔었는데 그때는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때 콕 찌릅니다. 무슨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림에 뭘 그렸는지 말을 못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때 보고를 갔어. 보고 갔는데 내가 거기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했단 말이야. 그래놓고서 그래 뭘 그렸는데? 대답을 못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그때도 보면은 보고했다는 그날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왜? 다른 데 갔었거든. 그러니까 이 유동규가 보고했다는 그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밖에 나가 있었던 거야. 뭐 이재명 대표 외부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외부 행사 나간 날인데 그날 보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유동규는 뭐라 그러냐? 정진상한테 보고했다. 근데 정진상한테 보고한 거면 이재명한테 보고한 거랑 다름없다. 요런다고. 이게 어거지죠. 자, 이게 이제 유동규식 발언인 그 증언인데요. 이게 점점 재밌는 부분이 지난해 6월 9일에 있었던 재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2013년 11월 28일에 유동규가 시장실에 보고하러를 갔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 이날은 날짜를 다른 날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 이날 한국경제신문에 이 위례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보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위례지구 사업이 사실상 이제 중단하라고 돼 있는 사업인데도 사업의 그 형식이라든지 이런 주체를 바꿔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식의 한국경제의 보도가 아주 부정적인 보도가 나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날 그 신문 보도를 보고 이재명 대표한테 쫓아가서 당시 성남시장한테 쫓아가가지고 대책 보고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한 날짜를 다른 날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면 보고를 갔대. 당시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보면은요, 이 위례지구 사업에 부국증권과 호반건설이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이 부국증권과 호반건설이 철수할 의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례지구 사고 관련해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니까 그러니까 물주들이 철수하겠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 대책을 보고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날 보고하러 갔대. 대면 보고를 했대. 그러면서 이날 그 대장동 업자에 대해서도 다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 대장동 업자들과의 계약 조건도 다 보고했다. 그래서 특혜가 있다는 것까지도 그때 이미 다 이재명한테 알려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이날 이재명 대표는 없는 날이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한국경제 당시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 보도는요, 2013년 11월 28일에 있었던 보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성남시 위례 아파트 용지 밀어붙이기식 사업자 선정 논란. 성남시가 위례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리수 논란이 일고 있다. 자, 이 무리수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유동규죠. 유동규가 무리수 논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택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성남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의회 반대로 자체 개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민간 사업자 공모를 했고, 그런데 특정 업체한테 몰아주기를 했고, 막 이런 보도가 나요. 그 보도 내용을 또 계속 이어서 보실게요. 그러면서 공모가 워낙 단기간에 서둘러 진행된 데다 문제가 적지 않다. 그 다음에 참여한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뒤 토지 매매 계약 체결 기한을 넘겼으나 이달 말까지 연장을 해줬다라는 식으로, 하여튼 성남시가 상당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온 거예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이상한 짓 하고 있다는 결국 누구가 한 거야? 유동규가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시장한테 보고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죠. 시장한테 작살이 날 상황인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거 보도가 난 시점 2013년 11월 28일 날 자기는 들고 들어갔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 얘기가 지난해 재판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한번 나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날 이재명 대표는 어디에 있었다? 성남시청에 없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대구에 있었어. 일찌감치 오전 10시 반 정도에 성남시청을 떠나서 그 대구 일정을 마치고 또 저녁엔 저녁 일정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이날 유동규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유동규는 이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직보했대. 그러면서 오전에 했냐 오후에 했냐 하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에 한 것 같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오전이든 오후든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에 없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 있었던 시간은 오전 10시 반 이전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유동규는 오전 10시 반 이전에 보고를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사가 난 시점이 10시 8분이에요. 10시 8분에 기사가 났으면 실제로 이게 출고되는 시점까지 계산해 보면은 10시 반이 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기사가 났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청을 떠난 상태였던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예. 유동규가 이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보고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죠. 이런 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유동규는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바꿉니다. 심지어 이날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사가 난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이었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도 이재명 대표는 외부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면 보고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지.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검찰이 참 앞서 되게 좀 황당한 짓도 많이 해요. 이게 사실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고 지난 6월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지난해 6월에 한번 나왔던 걸 검찰이 또 반복하는 겁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검찰이 이 진술 자체를 처리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기소를 없애버려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지. 왜 한번 밀고 나가니까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나씩 하나씩 유동규를 상대로 따져 묻습니다. 유동규가 반발을 못하지. 그러면서 좀 약간 깐족대죠. 반박은 못하고 깐족대기만 한 이유, 큰 소리를 낼 수 없었던 유동규. 자, 평소 유동규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보통 유동규가 이렇게 자기가 한 진술이 말리게 되면 버럭 승질을 내는데 오늘은 반박을 못하는데도 자기가 한 말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 상태인데도 반박을 못해요. 왜? 작년에 그럴 만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앞서서 오늘 유동규가 법정에서 한 증언, 이것이 작년에도 이미 한번 나왔다. 그리고 작년에 똑같은 상황으로 반박이 됐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작년에 그 유동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딱 드러나자 검찰이 유동규를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고 장난질을 쳐요. 이재명 대표한테 당시에는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그때 이 보고 시점을 두고 이게 유동규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 검찰이 유동규를 도와주려고 이 힌트를 공개적으로 줍니다. 어떻게 공개적으로 주느냐면 별도로 갑자기 그 없던 증거물을 갑자기 증거 신청을 탁 내면 제출을 하면서 이 증거에 대해서 이 증거를 제출한다. 그러면서 증거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요. 이 증거가 뭐냐면 유동규가 당시 이재명 대표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들고 들어갔다라는 문서였어. 그러니까 이 문서 작성 시간이 나오면은 그 작성 시간 이후에 보고를 하러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가 아마 오후 5시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작성된 문서를 증거물로 제출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이 유동규한테 야 5시 이후에 했다고 얘기해 라고 귀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5시 이후라고 얘기를 해. 근데 문제는 그게 진짜 바보짓이 된 거예요. 자, 검찰은 유동규한테 진술 코칭을 해주려고 증거 제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 문서 작성 시점을 막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결정적인 바보짓이 된 것이 무쨌거나 이재명 대표는 7시 50분 문서가 작성됐다고 하는 7시 50분에 대구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검찰하고 유동규가 합작으로 거짓말하다가 들켰다라는 거죠. 자, 이미 작년에 이런 식의 한번 헛짓거리를 하다가 들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헛짓거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헛짓거리를 하면 말 그대로 위증이 되거든요. 위증죄를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자, 오늘 유동규는요, 나름 자기 딴에는 방어를 한답시고 되게 좀 깐족되려고도 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이 도발을 하려고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자신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를 스스로 입증을 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 될 일인데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이미 한번 있었던 일이 또다시 재현된다는 것도 되게 우습고요. 이걸 재현해야 하는 이런 참 법정 상황, 대한민국 사법부의 꼬라지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정님께서는 김용 부원장에게 이 손편지 쓰는 주소를 알려주셨네요. 따뜻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손편지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게 고정 댓글로 만들어 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킴스님, 바보들의 행진이네요. 그렇죠. 바보들의 행진인 거죠. 아, 근데 이게 바보들의 행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처음에는 거짓말로 어떻게 뭐 대충 둘러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둘러대기 어려운 상황이 오거든요.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을 넘어섰는데 이 검찰도 그렇고 유동규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그런 헛짓거리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도 계속 자신들은 이 거짓을 멈추지 못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멈춰버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동안 이 바보들의 행진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녹두님께서는 일단 재판부를 믿어봐야겠네요. 사실 그렇죠. 믿어봐야 지금 방법이 없어요. 우리로서는 재판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딴짓거리 못하도록 견제는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참 그렇죠. 별이 총총님, 유재일 방송 나가서 지가 정의의 사도인 양 떠드는 거 너무 역겹. 그렇죠. 너무 역겹죠. 근데 제가 여기서 유재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유재일 같은 사람은 지가 엄청 진보 진영인 것처럼 떠들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확 바꾸잖아. 뭐 진중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진보에서 유명세를 얻어가지고 수구적폐로 넘어가서 돈을 버는 자, 이런 꼬라지를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